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초꾼이 얼마 전에 새로 조그마한 산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렇게 길을 닦고 있는데요. 지금 저 앞쪽에서는 포크레인이 계속 길을 닦고 있고요. 일부분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잡목 정리를 하느라고 기계톱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약초 소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길에 나섰습니다. 새로 닦은 새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약간의 청기누설? 청기누설 비슷한 알려지지 않은 약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산길에 올랐습니다. 길은 길로서 통하는 뜻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약초꾼은요, 이 산을 약초가 즐비한 약초동산, 약초꾼의 표현으로는 보물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했지만 몇 년 후가 되면 이 산의 자산 가치는 구입한 비용보다 수백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담을 해봅니다. 어쨌든 약초꾼은 이 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한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약초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릅니다. 교과서로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물 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용식물 생태학습장으로,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한테도 수년 후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산삼부터 수백 가지의 약용식물의 총본산, 그야말로 보물산을 만들 계획이죠. 오늘 주제가 이것이 아니었죠. 또 옆길로 잘 셉니다, 약초꾼이.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꾼이 19년 전부터 약초를 연구하고 새로운 약용 자원을 찾기도 하고요. 유명 제약회사나 바이오 생약연구소나 각 대학의 천연물 연구소 등의 이 식물들을 연구용 시료로 공급을 하는 일을 해왔고요. 수년 전에 전국의 양념시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재의 상태가 말을 잊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지금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낫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약재는 우리의 주 먹거리인 쌀부터 채소까지 이르는 이런 식품류보다 더 깨끗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도 안 먹을 상태의 그 약재들이 길거리 바닥에까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빛바랜 것, 때가 새카맣게 묻은 것, 심지어 곰팡이 핀 것까지 약초꾼을 충격에 빠뜨렸죠. 약초하고 약나무 같은 이런 약용자원의 다듬기의 기본은 불순물 제거, 정갈함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재마다에 맞는 알맞은 건조 방법, 햇볕 건조나 그늘 건조를 잘 구분해서 말리고요. 그런 과정하고 또 밀봉을 잘 해서 건냉소에 보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본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기본이 단 하나도 안 지켜진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건강하지 못해서 병을 이기려고 비싼 돈을 주고 약재를 사 먹는데, 이건 돈을 주고 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약재를 사다가 먹으면 하나는 짧게라도 얻을지 모르지만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멀리서 찾지 말고요, 약초꾼의 생활에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기본, 약재 다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집 작업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요, 저희 산에서 채취해 와 가지고 다듬고 있는 약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까지 계속 가면 약초꾼이 숨이 차서 말도 다 못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 나무가 어제 약초꾼의 산에서 채취해온 산겨름나무입니다. 산겨름나무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고요. 시중에는 벌나무 또는 산청목으로 유명하지요. 여러가지 간 질환에
간이 나쁠 때 약으로 쓰고요. 요즘은 숙취 해소나 피로 회복을 위해서 볼차 대용으로 각 가정에서 많이 다려 드시는 바로 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벌나무를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산에서 나무를 채취해 오면 이렇게 나무 토막 같죠?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절단면을. 이 때가 보이시나요? 이 절단면에 이렇게 이동 중에 때가 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이기도 합니다. 자, 다 잘라내야 될 부분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벌나무가 최상품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자란 벌나무 가지의 모습입니다. 굵기에는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크느냐가 중요합니다. 야생에서 나무가 자라다 보면 지금 여기 옹이 보이시죠? 이 옹이는 썩은 겁니다. 약초꾼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옆면을 이렇게 날려볼게요. 자, 이게 속입니다. 썩은 거죠. 이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자, 껍질 한번 보십시오. 이 산에서 자라다 보면 벌레가 갉아먹기도 하고 해서 다시 이 사람으로 치면 피부병이 생겨서 이렇게 다시 피부가 재생된 부분인데요. 약초꾼이 한번 그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속이 어떻습니까? 썩었죠? 이런 걸 사람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간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당연히 깎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아난 부분입니다. 여기도 한번 깎아 볼게요. 까맣게 죽은 부분이 발생했죠. 흉터입니다. 흉터. 자, 그 바로 맞은편은 역시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보십시오.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속까지 썩어 있죠. 이 썩어진 부분들은 모두 제거를 해야 약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나미 볼펜보다 조금 굵은 가지인데요. 산에서 자라다 보면 해충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처가 난 부분 이렇게 깎아 볼게요. 자, 깎아도 속 부분이 말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먹지 못하는 거죠. 햇가지인데요. 자, 이해하시기 편하게 Y자로 갈라진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지가 일자로 못 올라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랐을 때는 가운데 부분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썩었어요. 자, 잘라서 봐도 속이 썩었죠. 잘라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런 장가지도 피부병이 듭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깎아냈습니다. 깎아내는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까맣게 썩은 부위가 보이시죠? 속도 썩었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썩으면 나무는요, 피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속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햇가지 중에서 건강한 녀석입니다. 깨끗하죠? 어디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햇가지는 기기 같은 걸로 썰어도 됩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듬지 않고 직각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물론 1차적으로 전정가위로 하나하나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낸 상황에서 직각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약조건이 그 직각기라는 기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 직각기라는 기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 재료를 집어넣고 이 롤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요 뒷면에 도끼처럼 생긴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땅 하고 절단을 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착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나무를 자르죠. 이 기계는요, 야간문이라든지 인진쑥이라든지 또는 엉겅퀴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을 자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자르는 기계는 원래 아닙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햇가지, 벌나무의 햇가지를 미리 손질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절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껍질을 깎아야 되고 옹이를 잘라내야 되는 나무들은 이 기계로 잘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시중에는 이런 기계로 막 두드린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 그런 약재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자료를 잘 보시고 사진하고 똑같은 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기계를 소개해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목이라든지 벌나무의 약간 굵은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방기라는 기계입니다. 떡국처럼 얇게 썰어내는 기계입니다. 한번 시연해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는 칼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가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치 떡국처럼 이렇게 얇게 깎아주는 기계가 바로 이 원방기라는 기계입니다. 이 두 가지 기계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몇백만 원씩 합니다.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깎는 것은 기계에 집어넣기 전에 세척하고 다듬은 상태에서 이 기계로 잘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막 잘라버리면 그 또한도 불순물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수작업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깨끗한 햇가지 이외에는 수작업 외에는 답이 없다는 뜻이죠. 기계는 절대로 껍질을 선별해서 깎아내거나 다듬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기계로 막 두드린 것은 사람이 먹을 것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나무를 약초권이 지금 예를 든 것일 뿐이죠. 모든 양나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 토막을 절단한, 하나도 다듬지 않은 나무 토막, 그걸 약재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꼼꼼하게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한 부분만, 건강한 부분만 정갈하게 다듬어 가지고 잘 말려야 비로소 벌나무 또는 산청목이라 불리는 약재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걸 자신들의 가족들한테도 과연 먹일까 싶은 그런 상품들, 옹이라든지 썩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못 먹는 것은 남들도 먹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이렇게 간에 좋은 양나무들은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세심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은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있어도 간이 해독을 해내지를 못하고요, 간에 부담을 줘가지고 역효과가 나거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벌나무라는 이름만 갖고 품질은 천차만별인 인터넷이나 양념시장에 가보면 참 기가 차죠. 세척은 고사하고 썩은 부위가 들어있기도 하고 색깔은 탈색이 되어 가지고 녹색도 나지도 않고 절단면은 마치 잘 들지 않는 어떤 도끼로 내려친 듯한, 부서진 듯한 그 단면에 이물질하고 먼지하고 때로는 곰팡이까지 마치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약재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벌나무를 달여 드시고 계시나요? 이런 걸 달여 드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약초꾼이 때로는 더 난감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 약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분들 이야기입니다. 수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쓴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 드시는 소비자분들께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껍질에 약성이 있다던데 껍질을 왜 벗겼냐고 따집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사과 껍질이 몸에 더 좋다고 병이든 병과나 벌레 먹은 곳, 먹는 곳까지 먹는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물론 뭐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더 속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썩은 부분, 옹이 부분, 벌레 든 곳, 피부병 걸린 껍질이 붙은 그대로 토막만 친 달이면 물이 얼마나 잘 우러나겠습니까? 그걸 달여놓고 진하게 잘 우러났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가관이죠. 왜 진하게 우러나야 좋은 것일까요? 깨끗해야 되고요. 진하게 우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약효만 우러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덜 우러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때국물을 우려놓고 진하게 우러났다고 표현을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요, 그 옳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농축을 해서 먹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간경화라든지 간암같이 간이 너무 좋지 않은 분들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농축액을 먹게 되면요,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간성 혼수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간이 해독할 정도씩 섭취를 해야 마땅한 거죠. 동물들한테도 먹여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을 돈을 주고 사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진하게 잘 우러났다면서 마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나무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나무도 있고요. 사람의 관절에 염증이 생기듯이 가지마다 이렇게 이런 옹이, 이런 옹이 부분도 썩어 있죠. 건강한 나무를 약으로 써야 됩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한다고 보약을 지어가지고 비싸게 돈을 주고 보약을 지어다가 드리기도 하죠. 그것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간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이 해독을 못 해냅니다. 몰라서 하는 불효도 불효 아닐까요? 가능하시면 농축된 것은 간이 안 좋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약재이든지 간에 농축을 해서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양약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깨끗한 재료라면 모르겠지만 남의 손을 거쳐서 농축한 것은 글쎄요, 믿을 수 있을지요? 약초권은 못 믿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재료를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농축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따듬은 약재라도 농축을 했으면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반씩 나누어서 우리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양식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하게 우러났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떤 약재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진한 것을 좋아하는지요? 사골국만 진하게 우려 드시고요. 약재는 연하게 달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벌나무는 하루에 30에서 50g 이하를 그 이상 넣지 마시고요. 2리터 정도의 물에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한 불로 낮춰가지고 한 20-30분 정도 우려내서 물 대신에 드셔도 됩니다. 보약이나 진한 것을 먹고 졸음이 온다거나 피곤하다면 간이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명현반응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체격이 크고 몸에 습이 많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벌나무가 아주 멋진 약나무입니다.
반대로 왜소하고 빼쩍 마르고 속이 냉한 사람은 조금씩 먹거나 짧게 드시거나 다릴 때 씨를 뺀 대추나 구기자 또는 당귀 같은 성질이 따뜻한 약재를 첨가해가지고 다려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씩 꾸준히 드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너무 오랫동안 장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해버리죠. 내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약효가 줄어들게 되죠. 그것은 단지 이 벌나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약재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벌나무 한두 달 이렇게 먹었다면 다음 한두 달은 약성이 비슷한 노각나무나 헛개열매나 엉겅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교대로 먹게 되면, 이 교대로 드시라고 하니까 또 하루 건너 한 번씩 이렇게 교대로 드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두 달 정도 한 가지 약재를 드셨으면 또 한두 달은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교대로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최상품의 벌나무는요, 손가락 한두 개 이하 전정가위로 자를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굵기에다가 이런 진한 녹색을 띤 이 녹색이 바로 청색소고요. 성분명으로는 살리드로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청색소가 간에 좋은 유효 성분입니다. 청색소가 살아있어야 간에 좋은 유효 성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굵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한 녹색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깨끗이 다듬은 것이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에 녹색이 선명한 굵은 가지도 나쁜 상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간에 좋은 벌나무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세요.